자, 세 번째 강의. 그러면 업무 재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죠. 교과서 406쪽부터 411쪽까지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 이런 거예요. 업무 재설계에 관련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급진적이고 한꺼번에 완전히 다 바꾸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재설계와 관련된 사람이 모여서 기획 단계가 좀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해요. 자, 특히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 어떤 걸 이제 그 직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샘플, 흔히 말해서 유사 사례를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수강시청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아주 우리 특이한 그리고 특별한 그런 학교까지 이제 뭐 정규 강의도 해보고 특강도 해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수강 신청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성적 입력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포털 사이트, 학교마다 포털 사이트가 다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떤 학교는 좀 이제 굉장히 가벼운 시스템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온라인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학교마다. 애초에 온라인 그 서버 또는 플랫폼을, 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가볍게 만든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는 저장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외부 시스템과 연결을 하기는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교육 플랫폼, 온라인 교육 포털, 뭐 대학교마다 다 있는 그 포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전부 다 담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전부 다 담아 놓는다는 거는, 자, 굳이 외부의 시스템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웬만큼 해결이 다 돼요. 자, 대신에 수리하려고 그러면 또는 보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거리가 많은 척. 자, 업무 재설계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자 안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데 상자를 다 쏟아요. 그럼 물건을 다 풀어헤쳐 놓고 다시 다시 집어넣는 개념이에요.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자, 우리가 선물 상자의 상자 모양을 바꿀 때도 있죠. 야, 이거는 나는 네모 상자가 싫어. 나는 하트 모양의 상자로 바꿀래.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업무 재설계는 선물 상자 안에 선물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어떻게 하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내용물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야, 이거 안 되겠어. 그것만 해가 안 돼. 야, 그냥 상자 전체 다 바꿔. 이런 개념이 바로 업무 재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로 따지면은, 자, 학교 안에 있는, 자, 온라인 교육 포털 시스템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어떤 경우는 A 학교가, 특정한 A라는 학교가, 야,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뭐 학생들도 불만이 많고 교수님들도 좀 이게 불편하다고 그런다. 이게 바꿀 수 없을까? 이게 지금 대단한 업무 재설계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야, B 대학이 좀 시스템 괜찮대. 그럼 그거 한번 보자. 그럼 B 대학의 그 시스템을 만든 기업에 의뢰를 하죠. 한번 샘플을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D 대학이 좀 어떻게 쓸만하다는데? 그럼 D 대학의 그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또 이제 한번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자, 그런 기업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교직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학생의 얘기도 들어봐야, 교수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야, 이왕 만들 거 제3자가 와서 봐도 되는 수준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제3자가까지도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에 속해요. 자, 그래서 업무 재설계는 기획 단계부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확실한 변화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위에서 아래로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는 그게 바로 BPR인데, 이게 흔히 말해서 높으신 분의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야, 그거 뭐 그냥, 야, 재밌는 대로 해. 뭐 그렇게 바꿔. 이러면은 이제 업무 재설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적당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좀 미흡한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업무 재설계라고 보기가 힘들어. 근데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이게 바꾸다 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부적합한 기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만들었을까?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이게 참 부적당한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개발자 수준에서는 만족하는데 사용자 수준에서는 불만족한 경우가 이제 부적당한 기술을 활용하는 거. 이게 좀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첨부 파일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첨부 파일 클릭하면은 이제 파일을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파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딱 놓으면은 첨부가 저절로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업무 재설계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클릭해서 어느 폴더에 있는지 파일을 찾아가지고 넣는 이게 귀찮은 거예요. 특히 바탕화면에 쭉 다 깔아놓고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작업했어, 작업됐어, 빨리 이거 드래그해서 넣고 자 업로드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업무 재설계라고 보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죠. 왜냐? 그걸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로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드래그해서 딱 드래그해서 놨을 때 첨부가 되도록 한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솔직히 클릭 한번 쭉 끌어다가 한 번 더 하면 딱 이게 2번 손가락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근데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익숙해서 쓰는데 왜 이걸 바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자, 특히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지금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육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건 진짜 제 가상의 얘기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초중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벌써 이미 정부에서는 움직이고 있죠. 교육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지금 얘기들이 이미 나왔죠. 보도도 이미 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완전한 업무 재설계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 재설계. 교육을 재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게 논의 당연히 해야죠. 모든 전문가가 이건 총출동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개발자부터 교육자, 선생님, 등등등 전부 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낭비와 위험 요소가 담겨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어떤 체제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저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교육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재설계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치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련된 법률부터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률부터 특히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해한 내용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과 정치적인 요소까지 엄청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저는 유튜브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안 듣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어떤 모바일 사양을 맞춰줄 수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금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 끊어짐이 있습니다. 재난 문자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특히 재난 문자가 오면은 영상 촬영이 자동으로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추가로 한 2, 3분 정도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프라인 체제에서 온라인 체제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온라인 교육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설계해보자라는 얘기가 이미 자,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중요하죠.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그 엄청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할 거고 그 의지도 강해야 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저항도 그리고 시행착오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 다 중요한 얘기고요. 자, 거기에 뒷받침되는 법률과 정치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고려할 게 많습니다. 왜냐? 완전히 급진적으로 갈아엎기 때문에 이게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이건 정말 저의 그냥 요새 흔히 말하는 그 거의 뭐 이건 망상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자, 만약에 한국에 맞는 한국에 최적화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이걸 입찰을 해요. 자, 한국에 제일 적합한 흔히 말해서 뭐 쌍방향 수업도 가능하고 뭔가 좀 안정성도 좀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런 플랫폼을 만약에 정부에서 입찰을 한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1조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이거 잘 만들 자신 있는 기업들 한번 입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교육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는 뭐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교육에 저 엄청난 그 열정과 노력과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나라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일단 대기업이 상당한 관심을 보일 수 있죠. 특히 정보통신기술로 먹고 사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이게 뭐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망상이에요. 이거는요. 만약에 외국 기업이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외국도 만만치 않은 엄청난 그리고 뭐 제가 회사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시장? 한국이 인구는 5천만인데 인구가 많은 건 아닌데 교육에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어마어마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한국 시장으로 뛰어들어 보자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입찰한다 그러면은 공개 경쟁 입찰한다 그러면 엄청난 기획서를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전부 모든 입찰한 기업들이 온라인 교육 재설계 이거는 상상만 해도 한 번만 제대로 거쳐놓으면 100% 다 고객이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른바 6개의 그 엄청난 영역들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저의 지금 망상이 맞다 그러면 이게 진짜 실현된다 그러면 뭐 우리 단군 이래에 최대의 업무 재설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